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조금 넘은 한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인생의 최대 순간을 맞이해서 더운 줄도 모르고 그저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얼마 되지 않은 나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이니까요. 수고했다. 정말 잘 이겨냈다. 오늘 저는 이런 저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적어봅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내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벌써 눈물부터 고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 계셨지만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기억은 거의 없으니까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은 제가 한 7살 즈음부터인데요. 고모네 집에서 밥을 흘렸다는 이유로 방에서 벽을 보고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휴, 칠칠 맞아가지고는 누가 지 엄마 안 닮았을까봐. 얘, 너 이 밥이 무슨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진 줄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네가 먹는 거 니네 부모가 한 푼이라도 주는 줄 알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는. 아휴, 짜증나. 고모, 밥이 뜨거워서. 뜨거우면 호호호 불어서 먹으면 되지 밥을 뱉냐? 넌 정말 어떻게 된 애가 내 스트레스 쌓으러 온 것 같아. 진짜 내 팔자에 어쩌다 남의 자식까지 키우게 된 건지. 너 밥 그만 먹고 저리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얼른! 고모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방 안쪽 구석으로 들어가서 벽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으려니 다른 가족들이 밥을 먹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기도 했었네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게 참기 힘들었던지 몰라요. 멀쩡하게 부모가 다 있는데 왜 그런 생활을 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저희 엄마와 아빠 모두 저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혼자 친척집에 맡겨지는 데에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많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알고 있던 것이라고는 그저 엄마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으로 시작이 된답니다. 아빠가 결혼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일도 안 하고 망가지셨는데 그게 다 엄마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 친할머니가 엄마를 구박하셨고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아빠 역시 그런 상황이 싫어 저를 고모집에 맡겨놓고 자신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죠. 그러고 얼마 후에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었고 결국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은 고아가 되어 버린 것이랍니다. 고모네 집에는 2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4, 5살 많았고 욕심도 굉장히 많았었죠. 제가 고모네 집에 들어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고모와 고모부에게 일러 바쳤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밥이 뜨거워 바닥에 흘린 것 또한 고모의 첫째 딸이 고모에게 일렀던 것이에요. 어디 그 일만 있었겠어요? 그 집에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또 한 번은 고모의 딸이 갖고 있던 아끼는 학교 부품이 없어졌는데 고모네 온 가족이 저를 의심하며 얼른 내놓으라고 다그친 적도 있었답니다. 이런 도둑을 봤나?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니까 우리가 무슨 호구로 보이지? 애미애비도 버린 것 같다가 키워준 우리가 잘못이지. 어디서 이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는. 네가 가져갔지? 어디다 숨겼어? 어? 아니면 팔아먹었니? 학교 친구한테 팔아먹었어? 아니에요, 고모. 저는 진짜 몰라요. 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어디서 억지까지 부려? 아니긴 뭘 아냐. 이 집에서 그거 훔칠 사람 너밖에 더 있니?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당장 내놔, 당장. 안 그러면 너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고모, 저 정말 아니에요. 왜 저를 도둑 취급하세요? 울긴 뭘 잘했다고 울어. 너 내일까지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진짜 쫓겨날 줄 알아.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으니라고. 고모는 제게 참아하지 못할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셨고 옆에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고모부는 저를 당장에 다른 집에 보내버리라고 고모에게 말씀하셨죠.
아마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었을 때였나 봐요. 제가 언니의 비싼 학용품을 학교 친구들에게 팔아먹었다고 단단히 오해를 하셨는데 다음날 알고 보니 사촌 언니가 학교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놓았다는 것을 깜빡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게 단 한마디의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아무 말 안 한 채로 그렇게 지나갔죠. 저는 점점 자라면서 이런 고문의 집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하루 종일 그 집안에 있으면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정말 당장에 갈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가끔씩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가 거는 전화를 받는 일 밖에는요. 고모네 집에 그렇게 한 7년쯤 살았었는데 마지막에는 아빠가 고모네 집에 찾아와 고모와 고모부와 대판 싸우면서 고모 집에서 살던 생활은 끝이 났었어요. 아주 가끔씩 아빠가 고모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었는데 마침 그때 고모네 식구들이 저만 빼놓고 다 같이 외식을 하러 갔을 때였죠. 저는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날은 아무도 없었기에 아빠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아빠,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아빠는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내버려 두는 거야? 나 정말 힘들어. 고모네 집에서 살기 싫다고.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 지금은 아빠가 그럴 사정이? 아빠 언제까지 술만 마시고 딸은 내팽개쳐 둘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으며 사는 줄 알아? 아냐고. 나 정말 힘들어. 도둑 취급까지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빠가 알기나 해? 뭐? 도둑? 아니, 너를 그런 취급까지 한단 말이야? 정말이야?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왜 말을 안 했느냐고. 이런 못된. 기다려. 아빠가 갈게. 아빠, 제발 빨리 와. 빨리 와서 나 좀 데려가.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고모네 가족들이 돌아왔고 그 후로 2시간쯤 지났을까 한밤중에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지도록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였어요.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본 저의 아빠였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몸에서는 이상한 악취를 풍겼는데 마치 노숙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아빠는 혀가 꼬부라지며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고모를 보자마자 뺨을 때렸고 그 모습을 본 고모부는 비틀거리는 아빠를 한 방에 바닥으로 쓰러지게 만들어버렸죠. 이런 배응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마누라 도망가고 신세 불쌍해서 애까지 맡아 키워줬더니만 감히 네가 누나 뺨을 때려? 야 이놈아, 이처럼 무책임한 쓰레기 같은 놈아, 여태껏 애 먹으라고 쌀 한 톨 안 사준 놈이 이딴 식으로 할 수가 있어? 네 자식 당장 데려가, 당장!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떻게 제 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예요? 무슨 죄? 도둑 취급이라고 사람 탈 쓰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사람의 탈? 그러는 너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딸한테 이래도 되는 거고? 이런 무식한 놈 같은 이라고. 당장에 네 딸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나가자 우리 딸. 얼른 가자. 이런 더러운 집에 더 이상 있지 마. 얼른 가지 않고 뭐해. 얼른 나가자. 술에 취한 아빠는 당장에 짐을 싸서 나오라고 하셨고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외모로 했더라도 저의 아빠에게 무언가 대책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아빠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당장에 방을 잡을 돈도 없던 아빠는 그날 찜질방으로 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하루를 보낸 후 다음날 다시 저를 어떤 친척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빠, 도대체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몇 년을 이러고 살고 있었어. 집안 없이 일도 안 하고. 또 술, 맨날 술. 그렇게 술만 먹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어떻게 아빠란 사람이 하나뿐인 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저게 아빠가 나중에 꼭 너를 찾으러 갈게. 미안하다. 못난 아빠를 용서해줘.
용서 못해. 아빠 정말 너무해. 엄마도 떠나보내고 이제는 딸까지 떠나보내고. 이럴 거면 나는 왜 낳았어? 엄마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나 엄마 보고 싶어. 차라리 엄마한테 보내줘. 엄마한테 갈래. 하진아, 이 애비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아빠는 그렇게 저를 다시 한번 낯선 친척집으로 보내고 마셨습니다. 그곳은 지방에 있는 곳이었는데 병든 할머니, 그리고 50대로 보이는 당숙이라는 분이 계셨죠. 태어나서 처음 얼굴 본 사람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 심정 아세요? 중학생밖에 안 된 제가 감당하기에는 그곳의 생활도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80이 다 되신 할머니는 병세가 심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집에서 할머니를 간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숙 아저씨는 제가 집에 오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할머니의 약을 챙겨주는 법을 설명해 주셨고 할머니의 목욕과 기저귀를 가는 시간까지도 설명해 주시더군요. 저는 그날 그렇게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를 돌봐야만 했고 시간이 되어서 저녁밥도 차려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말 그대로 식모처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할머니를 간호하다 보면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벌써 저녁이 되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당숙 아저씨의 술상까지 받으려야 했었기에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가 방학 기간이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개학을 해서 학교에 다니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모두 학교 가기 싫어 방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이죠. 그래도 당숙 아저씨는 제게 별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저를 의심하거나 밥을 안 주거나 하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돈을 잘 주시기도 하셨으며 그냥 정신적으로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집에서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었기에 제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던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셨는데 나중에는 치매기까지 오셔서 저를 집 나간 옆에 안내 혹은 자신의 언니라고 부르시며 아주 많이 미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야, 이 못된 것. 니년이 감히 내 아들한테 그런 짓을 내? 천벌 받으면 이제 와서 기어들어와서 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무슨 약이야?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할머니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저 하진이에요. 15살이고 아직 학생이에요. 아이고, 이 때려 죽이련 이제 나 죽네. 인연이 나를 죽이네. 아이고 아버지, 세상에나 무서워서 내가 못 살겠어요. 때에 맞춰 드셔야 할 약도 드시지 않은 채로 저를 미워하셨던 할머니는 또 어느 날은 저를 언니라고 부르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 거 다 먹어버렸어. 언니 배고픈데 내가 몰래 다 먹었어. 우리 언니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동생들 보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미안해 언니. 할머니, 오늘은 제가 언니예요? 언니한테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우리 언니 정말 곱다. 너무 곱고 착한 우리 언니. 내가 어제 그거 먹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꼭 언니 거 남겨놓을게. 괜찮아요. 다 드시고 얼른 기력 회복하시면 그걸로 저는 좋아요. 언니, 그러지 마. 나 미워하지 마. 나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나 안 그랬어. 언니. 감정의 동요가 심했던 치매라는 병으로 인해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울었다 웃었다 그리고 소리까지 지르셨다가 하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온전히 케어하는 것이 저의 몫이었는데 그런 생활을 몇 년이나 하다 보니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삶인 것인지 아마도 편하게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번번이 여러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공부만에 집중할 수는 없었죠. 고모네 집에서 살 때에도 항상 고모네 자식들보다도 공부를 잘했던 탓에 질투를 많이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딱히 학원도 학습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조금만 공부하면 학원에 많이 다니던 사촌 언니 오빠보다 훨씬 성적이 좋았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성공을 한 후에 보란 듯이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중학교 때나 가능한 일이었지 고등학생이 된 후부터는 매일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할머니의 병세가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학교에 빠지는 날도 잦았고 저의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성적이 뒤처지니 공부에 대한 관심사가 멀어졌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그 집에서도 나오게 되었죠. 더 이상 할머니를 간호하지 않으면 집에 사람이 필요 없다는 당숙 아저씨의 냉정한 말씀에 저는 하루라도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온전히 요양사 대신에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신 것뿐이셨으니까요. 당장에 갈 곳이 없던 제게 돈 100만 원을 쥐어주셨던 당숙 아저씨와 그렇게 이별을 하고 취직 자리부터 알아봐야 했어요. 100만 원을 다 쓰기 전에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착한 사장님 덕분에 그곳에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작은 단칸방이라도 구하려면 수중에 돈 500만 원쯤은 빨리 모았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그때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술집같이 쉽고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갔다면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테니까요. 부모의 소속도 모두 모른 채 저는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했는데 점점 공부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장님 역시 저의 사정을 모두 들으신 후에 꼭 공부를 다시 해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사장님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일단 대학교만 입학하고 나면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또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받아서 어떻게든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고 하셨죠. 돈이 없어 공부해봐야 대학도 못 다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제게 눈이 번뜩 뜨이는 말씀이었답니다. 내가 보기에 하지 씨는 워낙 부지런하고 머리도 똑똑해서 금방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다 그렇게 닥치해지더라. 그러니까 꼭 다시 해봐. 제가 이제 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인데. 그래도 이렇게 벌써 1년 만에 집도 없고 냉장고랑 TV도 샀잖아. 그 정도 노력이면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내 말 믿어. 대학을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은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천지 차이라니까. 부모도 버린 제게 조언해 주시는 사장님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그렇게 20살이 되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주로 밤에 집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려면 검정고시로 먼저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했었죠. 모두 버렸던 교과서를 구입했고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공부의 끈을 놓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지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다시 공부를 시작한 제 자신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너무 힘이 들 때는 엄마와 아빠를 미워하면서 마음속으로 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악바리 같은 근성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그 후로 다시 대학 입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다닐 여력이 되지 않아 혼자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것으로 주로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는지 심할 때는 눈물까지도 날 정도였어요. 그래도 학교에 다니면서 물어볼 선생님이 계시고 설명해줄 사람이 있을 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쌍코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노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적어 내려가면서 파고 들어갔죠. 그런 제 모습이 예뻐 보이셨는지 사장님은 자신의 아들을 불러 제게 공부를 가르쳐 주라는 말을 해주셨고 덕분에 아주 가끔씩 공짜 과외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없던 저는
그런 사장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꼭 보란 듯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성공하리라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2년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선명한 글씨로 합격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을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줄줄 흘렸었죠.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 왜 제 부모님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지 놀라움과 서운함, 그리고 앞으로 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함께했던 순간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 진짜 열심히 살게요. 사장님의 좋은 덕분에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합격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하진이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부모님도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힘내고. 저는 그렇게 식당을 그만두고 학교 근처로 작은 방을 얻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들 알만한 명문대학에 입학한 그날, 다들 가족끼리 삼삼오오 모여 사진도 찍고 했지만 저는 혼자였고 학교 앞 식당에서 쓸쓸하게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와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저는 꾸역꾸역 입으로 밥을 넘겼어요. 어떻게든 잘 먹고 잘 버텨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여태까지 눈치 보며 친척집에서 버틴 것처럼 앞으로도 잘 버티자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입학식을 보냈답니다. 막상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저를 버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에 학비까지 벌면서 학과 공부를 해야 했으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남들은 부모님이 내주시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펑펑 쓰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때에 저는 남들보다 2배는 더 일찍 일어나야 했고 시간을 아껴 써야만 했습니다. 아둥바둥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본 학과 선배가 제게 과일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하진아, 지금 하는 카페 알바는 그만두고 차라리 과일을 해보자. 내가 소개시켜 줄게. 과일 몇 개만 잡아서 하면 시간도 여유롭게 쓸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원래 나보고 하란데 아휴 나 알잖냐. 이런 쪽에 관심 없는 거. 어머, 정말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는 인맥도 없고 해서 과외를 해보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선배.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럼 그래야지. 이번에는 완전 부잣집에 학생 어머님도 너무 착하시다고 하더라고. 깐깐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잘만 하면 이 연관돼서 소개도 많이 들어올 거야. 여기 연락처 있으니까 얼른 연락해봐. 선배가 소개시켜준 덕분에 저는 난생 처음 과외라는 것을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외비도 다른 곳보다 조금 높았고 어머님도 좋으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죠.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걸어 찾은 대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일하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 본 그 집은 정말 말 그대로 으리으리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넓고 정돈이 잘 된 잔디마당에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는데 바깥에서는 담장이 하도 높아 집 앞마당이 전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보안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TV에서나 보던 집을 실제로 보니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막 고등학생이 된 아이,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파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아이 어머니를 뵈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소개받고 온 박하진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아이와 열심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째 학생 어머니는 그런 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어 어리둥절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학생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하진아, 우리 하진이? 하진아. 네? 누구신지. 우리 하진이 많이 컸네. 정말 잘 자랐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는 학생 어머니를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그 어머니가 어디서 많이 낯이 익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저기, 저희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할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우리 하진이. 저는 드디어 그분이 누구인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엄마였어요. 아빠가 갖고 있던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인 바로 저희 엄마 말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버리려고 했던 사진 중에 하나를 아빠가 몰래 갖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제 엄마였고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맞아요? 그래 아진아, 내가 네 엄마야. 엄마라고. 엄마 진짜 엄마예요? 엄마. 우리 하진이 정말 잘 컸다. 매일 밤 꿈속에서 너를 만났는데 이렇게 진짜 만나게 될 줄이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엄마라니, 이게 무슨... 진짜 엄마 맞아요? 엄마,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가 내 뱃속으로 낳은 딸을 못 알아보면 누가 알아보니? 우리 하진이 맞아. 내 딸 하진이가 맞다고. 못해도 15년은 헤어져 있었는데 핏줄이 나는 게 무언지 저는 엄마란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엄마를 목 놓아 부르며 대성통곡을 했고 엄마와 저는 얼싸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진아, 엄마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어. 우리 정말 다시 만났어. 어떻게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니? 나는 과외 선생님이 내 딸 이름이랑 똑같아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엄마 정말 엄마 맞지? 나 낳아준 우리 엄마 맞지? 엄마 왜 나 버렸어? 왜 나 안 찾았어? 엄마 없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제 더 이상 나 버리지 마. 나 엄마한테 꼭 붙어 있을 거야. 엄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잠시 후 눈물이 멈추고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의 아들은 멍하니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눈물을 멈추고 아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었죠. 민구가 인사해. 엄마가 얘기한 적이 있지? 엄마 딸이야. 엄마가 민국이 만나기 전에 오래전에 낳은 엄마 딸.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었지만 엄마는 저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다행인 건 엄마의 아들 역시 아주 착하고 공손하게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래. 그러게, 이런 우연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니 딸이면 제게 누나이신데요. 잘 오셨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데 성숙하게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정말 저희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눈치만 보며 사랑도 못 받고 살았는데 이 아이는 대저택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까지 받으며 잘 살았을 것이니까요.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제 자신이 초라해지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 저의 표정을 눈치채셨는지 엄마는 잠시 얘기를 좀 하자며 저를 데리고 2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잘 계시지? 아빠는? 새엄마는? 할머니? 엄마, 할머니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나 7살 때 고모네 집 갈 때 그때. 뭐? 할머니가 돌아가셔? 그게 정말이야? 그럼 니네 아빠랑 새엄마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는 그 후로 집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나 내팽개쳐주고 술만 마시고 다녔어. 새엄마는 무슨 새엄마. 엄마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하진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아, 지난 일이니까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해도 돼.
엄마 다 이해해. 솔직하게 말해봐. 어? 엄마,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빠 집 나가고 나 고모네 집에서 도둑 취급받으면서 눈치만 먹고 살다가 먼치적 당숙 아저씨네 가서 그 집 할머니 똥오줌 기저귀 갈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엄마, 왜 나 버리고 간 거야? 어? 엄마, 왜 날 그렇게 버려두고 나갔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그게 아니라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갔던 거야. 할머니가 하도 그걸 원하셔서. 엄마가 너를 두고 왜 나가겠니? 자기 자식 버리고 무작정 도망가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엄마, 진짜야? 그게 진짜야? 정말이냐고. 세상에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니? 할머니가 엄마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됐다고 하면서 부잣집에 능력도 좋은 여자 구해놨다고, 너 잘 키워준다고 하도 그래서 엄마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널 두고 나오면서 엄마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린 줄 알아? 엄마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만 생각했지 단 한 번도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눈치 보며 비참하게 지내면서 얼마나 오빠와 아빠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엄마, 난 정말 몰랐어. 엄마가 나를 버린 줄로만 알았다고. 나 엄마 얼마나 원망하면서 지냈는 줄 알아? 왜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날 버려두나 싶었다고. 하진아, 아니야.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네 아빠 마음 못 잡고 알코올 중독자 돼서 폭력까지 쓰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너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칠까봐 얼마나 끙끙 앓았다고. 이런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너를 할머니께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하신 채 피눈물을 흘리시며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저 역시 피눈물을 흘리며 함께 오열했죠. 어디서 그런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지 평생 살면서 나온 눈물은 그때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을 오열하신 후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방황을 하니까 어디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고 이상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이 엄마가 집안에서 나가야 해결이 된다고 했었나 봐. 아주 엄마를 하루라도 가만히 놔두질 않았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엄마는 어떻게든 너를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에 너를 할머니께 맡긴 거야. 분명히 그때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은 여자가 와서 아빠랑 재혼할 거고, 그럼 너도 좋은 가정 환경을 이루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몇 번이나 아빠한테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안 됐고, 네 고모한테도 연락해봐도 평생 연락도 하지 말고 살라고 하기만 하고. 엄마가 미안하다. 나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건 엄마가 집 나가고 아빠랑 할머니랑 엄청 싸우다가 할머니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아빠는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고, 그래서 나는 고모 집에 들어가게 된 거고, 엄마가 말한 새엄마란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건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를 두고 나오는 게 아닌데. 엄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면서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와서 나쁜 생각까지도 했는데 사람 목숨이 참 질기더라.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 먹고 살아야겠기에 일자리를 구하다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하다가 이 집까지 들어오게 됐어. 그리고 또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함께 살게 된 거고. 엄마는 그럼 재혼한 거야? 다른 아저씨랑 같이 결혼해서 아가 그 아이 낳은 거야? 그게 말이야, 엄마는 이 집에서 식모로 있다가 아이가 하도 딱해서 봐주면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이 아이는 이 집 사장님과 인연이 있는 아이인데 아이 부모가 다 죽고 돌보아야 할 일을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 어린아이가 어찌나 나를 엄마 하면서 따르고 안기던지. 마침 나도 너를 두고 나온 가슴 아픈 마음에
이 아이를 챙겨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 아이를 입양한 거고. 그럼 엄마 아이가 아닌 거네. 그런 거지? 나 아까 얼마나 비참하고 부러웠다고. 엄마가 이 아이 낳았을까봐 걱정했단 말이야. 난 이렇게 버려져서 비참하게 자랐는데 엄마는 다른 아이 낳아서 살고 있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싫었어. 아니야, 하진아. 엄마가 이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이는 절대 낳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고. 하진아, 엄마 많이 미웠지? 엄마 많이 원망했지? 미안해, 하진아. 엄마가 많이 미안해. 엄마는 지난날 집을 나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엄마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오해를 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이 죄송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난 후 저는 그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음식은 제가 살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토록 꿈에만 그리던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다니요. 이 집에 과일을 하러 오게 된 일이 아마도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집의 주인이신 엄마의 남편분이 집에 오셨어요. 너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인자하셨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정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네요. 만나게 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드시 만나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이 많이 얘기했어요. 나도 그 부분이 못내 가슴이 아파 어떻게든 찾아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엄마 없이 잘 성장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인자한 얼굴을 하신 엄마의 남편분은 못돼도 나이가 70세 이상은 되신 듯 보였어요. 누가 봐도 엄마와 부부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셨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났지만 막상 그 아저씨의 얼굴과 인품을 보니 그것마저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못된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정말 멋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날 첫 만남을 이유로 엄마와 저는 아주 자주 왕래를 했고 엄마의 아들에게도 열심히 과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사람인 아빠를 찾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엄마는 오래전부터 아빠와 할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빠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빠는 한평생 다른 여자 없이 엄마만 그리워하며 사신 분인 걸 저를 통해 알게 되셨거든요. 엄마와 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빠를 찾는 것에 집중을 했고 그 끝에 결국 아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알코올로 인해서 단기 기억 상실증까지도 걸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셨죠. 엄마와 저를 봤는데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육체와 정신이 모두 너무 망가지신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따뜻한 동정심으로 안아주셨고 저는 엄마 아빠를 모두 끌어안으며 저희는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몰라요. 이 못된 사람아, 그렇게 나를 내쫓는 동안 당신은 뭘 하고 있었어? 왜 그렇게 사람이 못났어? 이 꼴이 되도록 연락 한 번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았는 줄 알아?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당신 더 이상 미워하지도 못하잖아. 이 못난 사람, 정말 세상천지 못난 사람. 당신이야? 당신 맞아? 하진이 엄마, 당신 맞는 거야? 나 어떻게 찾았어?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우리 하진이도 만났구나.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서 나 단 한 번도 연락도 못했어. 내가 못났어. 그래서 다 이렇게 된 거야.
당신도 하진이도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 이 세상 살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렇게 못난 짓 했으면 앞으로 다 갚으면서 살아. 나한테도 하진이한테도 잘하면서 살라고, 사람 구실하면서.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다. 아빠, 엄마,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엄마는 아빠를 위해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알아봐 주셨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피나는 노력을 하시며 점차 좋아지게 되셨죠. 이제라도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어준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크신 아빠는 작은 일을 시작하셔서 엄마에게 따뜻한 목도리도 선물해 주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하듯 몇 년을 즐겁게 보냈고 몇 년 후에는 엄마의 새로운 남편분께서 몹쓸병에 걸려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셨습니다. 엄마의 새 아들은 제가 열심히 과외를 시켜준 덕분인지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되었죠. 저도 그동안 학교를 마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남자친구까지 생겼어요. 몇 년을 혼자 지낸 엄마는 저와 아빠를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레 아빠에게 먼저 손길을 내미셨어요. 하진이 아빠, 앞으로 몇 년을 살지도 모르는데 우리 남은 인생 하진이를 위해서 가족이 되어보는 거 어때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하네요. 정말이야? 당신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나는 당신만 그래준다면 너무 감사하지. 나 단 한순간도 당신 말고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 옛날 우리 엄마가 했던 얘기도 다 그 나쁜 무당이 하는 말 듣고 그런 거라고. 난 정말 하진이한테 새엄마를 만들어줄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고. 오해하지 마, 어? 당신도 그 얘기예요? 알았다니까. 몇 번째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알았으니 이제 그만해도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랑 하진이랑 셋이 같이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아휴, 나야 언제든지 환영이지. 너무 고마워. 평생 감사해. 정말 나 잘할게. 나 진짜 여태껏 못한 거 다 할게. 너무 고마워, 자기야. 그리고 우리 하진아, 너무 고마워. 못난 애비, 이제라도 노력할게. 엄마와 저, 그리고 아빠까지 저희는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다리를 아무리 꼬집어 보아도 아픈 것이 분명 생시였죠. 엄마는 그 대저택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집을 꾸려 저희 가족을 부르셨고 저희는 몇십 년 만에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 수 있게 되었죠. 다행히도 엄마의 아들은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지금도 누나와 동생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미국물을 먹어야 하는 건지 사고방식이 오픈마인드라 무엇이든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엄마, 아빠, 그리고 새로 생긴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으니 가족이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이 행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행복한 것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